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이 큰 만큼 좋은 재건축 단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재건축 단지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실게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조합원 간의 소송과 관련된 현수막입니다. 대체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지 이름은 목련 2단지, 범계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학군, 교통, 상권, 모든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 안양, 평촌에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될 정도로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세는 그 기대감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고가 9억 3,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이곳 23평은 현재 6억 초중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를 두고 현재 서로 소송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상승기 때 1기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안양시도 많은 아파트들이 빠르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선도지구 공모가 진행되면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결과는 법원 판단하에 리모델링 조합의 승리로 리모델링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양, 평촌 주요 단지들은 분당과 마찬가지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앞다퉈서 빨리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람 한양, 두산, 삼성, 목련 두산 6단지, 우성 7단지, 목련 성경 1단지, 동아, 경남 8단지, 신동아 9단지 등등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을 받았지만 지금은 갈등과 분담금 이슈로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안양, 평촌. 지금부터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최근 2달간 가장 많이 하락한 재건축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성 좋은 재건축 단지 찾는 방법에 대해 담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양 평촌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재건축 아파트 5위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벽산입니다. 안양역, 안양 1번가,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로 주변 인프라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돼서 신축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역 인근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시에서 최근 정비구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시에서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추정 비례율은 80.35%이고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평당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도 평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29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추가 분담금은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곳 말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많습니다. 지도에 보이시는 매물들이 전부 다 재건축 매물들인데요. 아직까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파트 시세도 주춤한 상황인데요. 안양동 벽산 아파트 29평은 2019년 말 4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29평 매물이 6억 7,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2,500만 원 하락했고 상승 전 가격 대비 1억 상승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형 매물이 5억 4천만 원부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벽산 아파트가 하락 아파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가격 하락폭이 점점 커집니다. 안양 평촌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4위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럭키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안양천을 끼고 있고 거리는 조금 있지만 1호선 관악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화창초등학교입니다. 안양로와 석천로를 끼고 있어서 광명, 안양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 역시 최근 정비구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시에서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추정 비례율은 78.83%이고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평당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도 평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28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추가 분담금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석수동 럭키 아파트 28평은 2019년 말 평균 4억 선에 거래됐습니다. 28평 매물이 6억 3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4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했고 상승 전 가격 대비 9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5억부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럭키 아파트가 하락 아파트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재건축 3위는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미룡 아파트입니다. 4호선 번개역 위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인근에 신축, 준신축 단지들이 대거 들어서 있어서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단지 앞으로 관악대로가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수변공원 산책로도 가깝습니다. 이마트를 포함해서 비산 사거리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안양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미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총 700세대가 넘는 신축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시공사는 호방건설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현재는 이주 계획 준비 중입니다. 이 아파트 28평은 2019년 말 평균 4억 선에 거래됐습니다. 동일 평형 매물이 5억 7천만 원 최고가에 거래됐고 최근 4억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고 상승 전 가격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3억 9천만 원부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미융 아파트가 하락 아파트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락 아파트 2위는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뉴타운 맨션입니다. 뉴타운 단지들과 사무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로 현재 안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정비 사업입니다. 계획 세대수가 2,700여 세대이고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아래쪽으로 4호선 평촌역, 범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총 2,700세대가 넘는 신축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22년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됐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 진행 중입니다. 뉴타운 5차 31평은 2019년 말 6억 6천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최근 거래 이력은 없으나 작년 말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1,800만 원 하락했고 상승 전 가격 대비 1억 상승했습니다. 현재 8억부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비산동 뉴타운이 하락 아파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양, 평촌을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위는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현대입니다. 기존 904세대 아파트로 단지 규모가 꽤 큰데요. 관악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내외로 이동이 편리하고 관양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인근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서부터 대로변까지 이어지는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거지역 내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총 1,300세대가 넘는 신축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은 2019년 말 평균 6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32평이 12억까지 거래됐었고 최근 7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3,500만 원 하락했고 상승 전 가격 대비 1억 1,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7억 8천만 원부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 현대가 하락 아파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텐데요. 돈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고르려면 사업성이 높은 단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조합이나 건설사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하고 남는 게 많이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어떻게 찾냐? 여기서부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대지지분, 용적률, 건폐율.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재건축 단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땅의 크기는 큰데 그 땅에 지어진 집이 적은 곳. 땅의 면적이 커서 그 땅에 집을 100채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집이 한 채밖에 없다면 앞으로 이 땅에는 집을 99채나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남기겠죠. 돈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집을 지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분들이 조합원입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분들 중 땅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땅의 크기, 이게 대지지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면 대지지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대지지분이 큰 아파트를 어떻게 찾느냐? 시리얼이라는 국가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이트 왼쪽을 보시면 부동산 종합정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에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각 동이 다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동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우스를 끝까지 내려서 건물 대지권 정보를 조회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동 중에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대지권 지분 비율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에 써져 있는 숫자가 대지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에 3.3을 나누면 몇 평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분만큼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용어가 건폐율, 용적률인데요. 다음번에 기회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평촌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을 살펴보고 사업성 좋은 재건축 단지를 찾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셨나요? 재건축 투자하시기 전에 지역의 전반적인 재건축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고 해당 아파트의 사업성을 분석하시다 보면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안양 평촌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